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손인기입니다. 휘파람 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제가 이제 이 과정을 2019년도에 만들었어요. 그 전에 고려대학교에 제가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만들었었고, 그런데, 학교라고 하는 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들었고, 총장 승인도 받았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막 끼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학교에 놔주고, 이제 나와서 제가 이 과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CEO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한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과정은 사실은 2019년, 20년 동안 굉장히 잘 됐고, 그래서 8기 동안 모였던 사람만 하더라도 거의 500명 정도가 모였고, 이제 9기, 10기가 되면서 지금 이제 6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커뮤니티가 됐고, 학교에 제가 만들어 놓고 나서 떠난 그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망했습니다. 바로 망해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가 다시 나한테 와서 제발 다시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가지고 학교에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만든 과정은 이제 제가 원래 만들었던 CEO 과정이랑 비슷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그랬기 때문에 그거랑 차별이 돼야 돼서 이제 좀 더 컴팩트하고 다이내믹하게 이틀 정도의 과정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2달 동안 오랫동안 이제 힘들게 공부해야 되는 거를 이틀 동안에 공부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만드는 거고요. 과정 이름을 이제 제가 비캐피탈리스트라고 줬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내일 퀴즈에 나가고요. 퀴즈에 나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을 받게 되는, 제가 주는 상은 아닙니다. 회장님 어디 계시죠? 비캐피탈리스트의 B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거의 근접했는데, 근데 그렇게 제가 밋밋하게 지었을 리가 없겠죠. 비캐피탈리스트의 B는 빌리어네르입니다. 빌리어네르. 빌리어네르가 뭐죠? 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빌리어네르입니다. 원화로 10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요? 10억은 우리 다 있는 거 아닌가요? 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어요. 달러. 빌리언 달러는 얼마죠? 1조 원입니다. 1조 원.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이제 이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다들 빌리어네르가 되자라고 해가지고 비캐피탈리스트라고 이제 과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2019년도에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300만 원 정도 할 때였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들어왔던 엄청난 그 수확료를 비트코인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 빌리어네르는 안 돼도 좀 비슷하게 됐을 텐데, 저도 이제 바이 앤 홀드를 하다 보니까 많이 벌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우울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기회는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인 투자 과정 비슷한 그런 컨셉으로 투자자 과정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그 투자 대상이 이제 코인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 이제 NFT가 생기고 웹3가 생기면서 굉장히, 어제 제가 디지털 자산을 얘기했지만 디지털 자산이라는 굉장히 많은 대상이 다 투자 대상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스타트업이라면 이제 그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한히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저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가 돼서 기술 투자를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술이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해서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유명한 블록체인 고수들을 불러가지고 저도 이제 공부를 했었던 것이 2017년, 18년 그때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초기 단계의 시장에서는 열심히 하면 바로 이렇게 리더가 되고 선두가 돼가지고 교육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갈 수 있고요. 제가 교수 됐을 때 2014년에 송인규 교수를 치면은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송인규 교수를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 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미지 검색을 하고 뭐를 검색하건 이제는 이쪽 블록체인에서는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물론 된 일이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이 시장이다. 웹3에 대해서 강의하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서 빌리어네르가 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제 NFT 총정리인데요. 이제 바로 앞 수업에서 우리 다나님께서 한 거랑 약간 중복이 되기도 하고, 시간은 되게 짧고요. 제가 원래 고대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은 2시간 반을 수업하는 자료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40분, 5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소화하기에는 내용은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차피 이 이틀의 교육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캐피탈리스트가 됐고, 저하고 만나게 됐고, 같은 단톡방에 있고, 정기적으로 이런저런 이제 온, 오프의 만남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배워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좀 더 인사이트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냥 why, 이게 정말 왜 이럴까? 말이 될까?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전 시간을 맞추려고 하겠고요. 6시까지는 끝내서 여러분들이 빨리 파티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파티할 수 있는 시간 절대로 뺏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건너뛰겠고요. 자, NFT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할 때 제가 한번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 시를 예를 들었어요. 김춘수님의 꽃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파일은 토큰으로 발행이 돼서 자산이 되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상상해가지고 이걸 했더니 증권사 리포트에 이게 올라갔어요. 이게 내가 이때도 저작권을 NFT를 빨리 만들어 놨어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파일이 제 강의 자료가 얼마짜리라고 생각을 해요. 3시간짜리 강의 자료라고 치면 제가 3시간짜리 강의 자료를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일주일 가지고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고생을 해야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제 월급이 500만 원이랑 500만 원. 제가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제가 어디 컨설팅을 하면은 1시간에도 7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한 달 하면은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라 저는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제가 이제 제 강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 이거 1000만 원, 3시간 강의 잘 1000만 원 주고 사.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은, 우선은 1000만 원을 떠나 100만 원도 이제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뭐 당신 거 맞아? 이거 파일밖에 안 돼. 뭐 카피해가지고 다 팔면은 뭐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설령 그게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마음이 안 생기죠. 왜냐면 사도 나랑 다른 사람이 카피 갖고 있는 거랑 차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게 이제 NFT라고 하는 겁니다. 파일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서 어제 여러분들이 민팅이라고 하는 거를 해왔잖아요. 가서 이제 NFT라고 하는 걸 찍어내면은 그때부터는 원래 송인규 교수가 이게 자기 강의 자료를 NFT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NFT를 만들어서 팔았어. 그럼 처음에 송인규, 그 다음에 뭐 우리 윤석빈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거 뭐 너는 가짜야 그거는. 카피본을 갖고 있는 거고 오리지널은 송인규 교수에서 나한테 넘어온 거죠. 이것만이 진짜일 뿐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받고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왜 의미가 있지? 파일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 NFT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가 어제 수업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바뀔 수 있는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지 않았나요? 그게 이제 이 기술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근데 이제 NFT라고 하는 것이 이제 1교시에 우리 윤석빈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겁니다. 소유권을 뭐를 어떻게 확인 증명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NFT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디지털 자산의 등기부 등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집을 사잖아요. 아니면 전세를 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떤 서류를 떼봐야지 되나요? 등기부 등본을 떼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죠? 소유한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소유한테 주지 않으면은 다 헛짓을 하는 거죠, 그죠?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떼서 거기에 나와 있는 소유자를 만나서 소유자랑 계약을 하고 소유자한테 돈을 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등기부 등본의 역할이잖아요.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NFT를 딱 들어보면은, 이거 송인규, 이거 지금은 윤석빈, 가격이 얼마에서 지금 현재 얼마로 바뀌었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등기부 등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파일 하나하나에도 다 그런 등기부 등본을 발행해 주니까 얼마나 가치가 높은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앞 시간에 이제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투자론을 얘기할 때 이제 대개는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NFT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NFT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작품, 이제 뭐 앞 시간에 얘기했으면 그러면 뭐 BAYC라고 치자고요. BAYC라는 작품을 보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1교시에 우리 윤석빈 교수님이 한 것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NFT가 탄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조각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FT 수업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하는 거 볼 때,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은 어떤 비즈니스들이 NFT랑 관련되어서 있는 것인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파일이 있는 거고요.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일정 부분들을 이제 타고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NFT로 탄생이 되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얘기를 할 때 이제 NFT를 투자할까요 말까요 볼 때, 저는 NFT 투자하지 마라. 제가 NFT를 강의를 하지만 제가 평생 투자를 한 사람으로서 NFT 투자하지 마라. 왜냐하면 NFT는 오픈시에 가면 수천만 개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만들어서 올린들 누가 그걸 찾아가지고 와서 그걸 사겠어요? 되게 어려운 거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NFT 시장이 막 활발해지면은 제일 먼저 이더리움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기술을 써야만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 거는 이제 솔라나가 많이 떴었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썼던 폴리곤도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저 위에 가가지고 오픈시에 가서 사잖아요. 그러면은 오픈시에 코인을 사야 되는 코인들이 있으니까, 오픈시는 코인이 없습니다. 오픈시는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오픈시는 지금 가치가 5조 원 정도에 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살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그런데 앞 시간에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 예를 들면은 에이프코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샌드박스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여기 보면은 거기서 찍어낸 개별 부동산도 NFT지만은 그거는 사지 마라. 위험하다. 그렇지만 대신 에이프 코인을 사면 되고, 디센트럴랜드 코인을 사면 되고, 샌드박스 코인을 사면 된다. 그걸 모릅니다, 그게. 장이 좋을 때는. 그리고 그건 언제든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을 사면 언제 빠져나오죠? 빠져나오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이라면 NFT 관련돼서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가장 아래에 있는 기술적인 것부터 저 위에 이제 그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컨택이 되게 되는 거래소나 지갑이나 중간에 이제 어떻게 파이낸싱 해야 되지라고 파이낸싱 스택 같은 것들도 있고요. 거래소의 유형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역사는 이제 사실 NFT의 일반적으로 NFT 효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 크립토 펑크입니다. 2017년. 그리고 저게 이제 아무도 크립토 펑크가 10,000개를 찍었어요. 10,000개를 찍었고, 아무도 관심을, 그 중에 9,000개를 공짜로 뿌렸어요. 9,000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사실 이겁니다. 비플의 요 작품이 소더비에서 경매가 됐는데 갑자기 800억에 팔린 거예요. 800억. 그 당시 환율로는 이제 뭐 800억 약간 안 됐지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800억에 팔린 거니까 디지털 파일에 지나자는 이 그림이 800억이야? 이 뭐야? 그게 3, 4월에 있었다. 2021년 3, 4월 정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NFT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크립토 펑크가 그 다음에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억 단위가 되고, 그러면서 BYC가 나오고, BAYC가 뜨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 오픈시도 마찬가지고, 오픈시가 이때 생겨가지고, 2021년 요때 이제 아까 몇 명인지 15명이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때 이제 월급을 못 주어가지고, 문 닫기 직전이었었어요. 이때. 뉴욕이 락다운이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뜨면서 거의 1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22년도에 이제 작년도에 투자를 유치하는데 그때 밸류가 갑자기 5조 원짜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5조 원짜리가 된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어낸 게 이 오픈시라고 하는 회사.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아주 역동적인,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겠죠. 네. 이거를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아까 다나님이 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강의 자료만 봐가지고는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로 데이터를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가지고 마켓캡에서 어떤 것들이 거래되고 거기에 찾아보면 NFT라고 하는 게 있어요. NFT를 찍어보고, NFT를 찍어보면 거기 뭐가 있는지, 그럼 제일 위에 에이프 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이제 코인 마켓캡 너무나 여러 가지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NFT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이제 NFT고가 이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오늘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큰 시장으로 NFT하고 딥파이 쪽, 그러니까 탈중화된 이쪽에 좀 더 특화돼가지고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뎁 레이더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NFT에만 특화되어 있는, 어제 여러분들이 찍어내는 것만 했지만 사실은 여기 들어가면 종류별로 뭐 컬렉터블이 어떻고, 아트가 어떻고, 뭐 사진이 어떻고, 다 종류별로 분류를 해놨고, 거기 들어가면 어떤 것들이 제일 비싸고 어떤 것들이 트렌디하고 이런 것들이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땅에다가 이렇게 땅에다 손을 대고서 흙을 묻히는 작업을 해야지 실력이 느는 겁니다. 꼭 이거를 같이, 또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처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대단히 이제 거래량이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앞 시간에 한 거랑 약간 겹치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NFT를 찍을 때 어떤 기술을 쓸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제일 많이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뭐 로인, 솔라나가 이제 최근에 많이 떴었고, 어제 여러분들은 폴리곤을 가지고 이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더리움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폴리곤이나 솔라나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나가 FTX로 이제 그게 직격탄을 맞기 전까지 이제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었던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NFT가 뭐 유형별로는 리테일, 뭐 컬렉터, 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전히 이제
컬렉터들의 비중이 기관들 비중보다 훨씬 더, 기관들은 아직은 진입을 별로 하고 있지 않고 일반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NFT의 발행.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직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라나에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마켓플레이스가 급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고, NFT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것이 제일 인기를 끌고 있지? 그랬을 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컬렉터블이 제일 인기가 좋고, 메타버스하고 게임은 사실은 구분하기 약간 애매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아트. 이걸 앞 시간하고 약간 겹치는 건데, 이제 NFT, 여러분들 다 NFT에 대해서 관심 있고 찍어내고 그러면서 내 홈페이지에 거래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어들 하죠. 그게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정말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를테면 내가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애써 만들고 돈도 들였고 그리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또 써야 되는데 사람을 모을 자신이 없으면 애당초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켓플레이스를 써야 되는 거죠. 마켓플레이스를 할지 말지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근데 내가 NFT를 만들 수 있는 화가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작품 내가 수백 점 갖고 친구들도 많고 마켓플레이스 같은 걸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거를 만들어 놓는데 사람들이 오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마케팅적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켓플레이스의 유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 중에 우리가 제일 아까 얘기했던 게 오픈시잖아요. 오픈시는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롯데 백화점이라고 이제 보면은 돼요. 모든 것들이 다 거래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신발을 사러 롯데 백화점 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나이키 아니면 신발만 파는 매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신발만 파는 동대문에 어디를 가면 신발만 파는 그런 매장이 있으면은 거기가 좀 더 싸다. 그럼 거기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나타나고 있는 건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나이키 매장만 가서 제가 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게임에서는 엑시 인피니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메타버스에서는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샵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어떤 신발 전문 매장 그러면은 예를 들면 NBA 탑샷 그러면 이제 농구 선수들의 NFT만 전문적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NFT 고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가면은 이제 애그리게이터라고 하는 포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비교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오픈시에서 가격 비교해주고 싼 거 찾아줘. 그럼 오픈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애그리게이터라고 하는 데를 가서 검색을 하면은 있는 것들 다 보여주고서 뭐가 싸고 뭐가 비싼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유형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고, 플랫폼의 유형에는 백화점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버티컬 마켓이라고 부르는 전문점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거만 파는 개별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골라주는 애그리게이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일 먼저 사실상의 효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게 하여간 100억이 넘어요. 하여간 100억. 자, 이게 뭐냐면은 점 25개 곱하기 점 25개입니다. 저거를 만든 건 천재이기는 하죠. 그죠? 점 25개 곱하기 25개는 625개의 점과 색깔을 가지고
만 개의 컨비네이션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유인원도 있고 이 좀비도 있고 그런 이제 캐릭터들 다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좀 25개 곱하기 25개로 뭔가 특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100억 원이 넘어요. 비싼 건 200억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앞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100억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게 왜 100억이야? 이게 전부 이게 파일인 겁니다. 끝. 뭐 마네모네도 아니고 르누아르도 아니고. 전 세계 제하나니까. 하나인 거는 맞는데 하나인 거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왜 100억이야 저게? 25개 곱하기야. 더 그렇죠, 그죠? 이 점으로 만든 우스꽝스러운 건데 이게 정말 아트적으로 엄청나게 막 감동을 주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바꿔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갱의 그 어떤 그림,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그것도 이제 수백억, 수천억이 넘는 것도 있죠. 자, 그러면은 그거는 가격을 뭘로 설명할까요? 똑같이 하나랑 똑같이 그 하나랑 똑같. 근데 자, 그 미술 작품을 샀어요. 그러면 어디다 보관할까요, 여러분? 내가 1,000억 원짜리 그 세잔의 그 이제 뭐 기도하는 거를 샀다. 1,000억이다. 어디다 보관하겠습니까? 내 거실에. 누가 오죠? 내 거실에. 그 도둑이 들면 어떡해요? 불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자, 그거를 갖고 있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1,000억 원짜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그거하고 굉장히 기존에 있었던 아트 작품하고 뭐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거고 아마도 똑같은 것 또 한 가지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 같은 거죠. 그러면은 더군다나 그 세잔의 작품을 우리 집에 걸어놓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와서 보여주지 않으면 나 혼자 1,000억짜리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불나면 어떡하고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고 차라리 그냥 박물관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로 하고 싶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데려가면서 이거 내 거예요. 봐라. 맞지? 송인규잖아. 이게 내 거야. 자랑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남는 거는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자랑의 방법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세계적인 래퍼 제이지가 사요. 그러더니 자기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이걸 올려요. 근데 이거 100억짜리야. 100억짜리를 올리면 무수히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팔로우를 보면서 야, 쟤 돈 무지하게 많구나. 이게 100억이면 쟤는 1조 원은 갖고 있는 애 아니야? 그리고 막 팔로우를 해. 따라가.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립토 펑크랑 비슷하게 생긴 걸 막 사. 그럼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은 그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유명인이 사니까 따라서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이제 PFP라고 불리는 거로 자기 소셜에 올려서 자랑질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래서 지들끼리 모이고 컨퍼런스를 갔을 때 그걸 보여주고 프리패스를 하고 모여서 전시회도 하고 이제 이런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조 원인데 그거 어떻게 자랑하죠? 자랑할 방법이 막막하지 않나요? 나 1조 원 있어 어떻게 자랑할 거예요? 이거 사가지고 딱 올리면 끝나잖아요. 쟤 100억짜리 샀구나. 쟤 1조 원 있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제일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크립토 펑크고요. 그래서 이제 만 개가 이제 오른 과정도 이제 유명인이 사서 오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따라서 갔었던 거고요. 그래서 크립토 펑크가 중요한데
이제 크립토 펑크보다 이제 가장 최대 혁신은 똑같아요. 이것도 10,000개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21년도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펑크는 17년에 찍어가지고 안 팔리다가 이제 크립토 펑크가 먼저 떴고요. 그 전에 이제 아까 말한 비플 작품이 뜨고 크립토 펑크가 뜨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뜨기 시작을 했는데 똑같이 10,000개를 찍었는데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에 팔았어요. 이거 BAYC. 지금은 이제 아까 최저 가격이 1억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10만 원, 20만 원에 팔았던 거예요, 처음에. 자, 크립토 펑크도 오른 과정은 유사해요. 오른 과정은 유명인이 사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크립토 펑크는 굉장히 새로운 여러 가지 혁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과정을 만들게 된 탄생의 모든 모티브를 저는 크립토 펑크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크립토 펑크가 한 게 뭐냐면은 자, 이제 크립토 펑크가 아닌 BAYC. BAYC를 통해서 우리 과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 전략을 구현을 한 그런 프로젝트이고 회사인 거예요. 자, 크립토 펑크가 떴어요. 근데 크립토 펑크는 그 자기 프로파일 사진에 올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NFT가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저작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랑질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내 옷에 로고를 받고 내 신발에 로고를 받고 내 모자에 뭐를 하고 이런 걸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BAYC는 그거를 하게 해줬어요. 그걸 하게 해주니까 BAYC 여러 사람들이 사면서 이것저것 다 따라 사는 거니까 나이키도 사고 아디다스 사고 그러면서 자기 제품 막 찍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갑자기 크립토 펑크 때는 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리는 것밖에 못 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누구든지 이제 BAYC 사람, 우리나라 사람 자랑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모임도 하고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더 많이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티셔츠 박아가지고 팔고 돈도 벌고 그래서 첫 번째 혁신은 소유권과 함께 저작권을 넘긴 첫 번째 프로젝트가 BAYC에서 혁신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보여줬는데 자기 코인을 만들잖아요. A 코인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BAYC도 전에는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에 있는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 회원들 모아가지고 전시회를 한 겁니다. 뭐 의미가 있죠. 회원들한테 이제 무엇인가 만족감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 정말 인기가 좋은데 내 코인을 사려면 왜 항상 이더리움을 주고 사고 팔아야 되지? 왜 내가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에 있는 땅을 사야만 되지? 내가 만들면 되잖아. 내가 내 코인을 만들고 내가 내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그 땅 팔면 돈도 되잖아. 그래서 자기 코인을 찍어내가지고 NFT에서는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FT 그 자체가 제일 먼저 유니콘이 됐고 그 다음에 에이프 코인이라고 하는 거 찍어내가지고 에이프 코인이 지금 뭐 4조 5조 정도 되는 유니콘 코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작년 1월 달에 이제 삼성 뭐 세계적인 안데르센 호로위츠 이런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이거를 만든 회사인 유가랩스에 투자를 합니다. 유가랩스가 그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는 4조 원이 됩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1년 만에 세계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최초의 회사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NFT를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거기서 혁신을 일으켰고 소유권과 저작권을 다 넘겨줬고 굉장히 커다란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나 자기 코인을 찍어내고 코인을 유니콘을 만들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까지도 유니콘을 만든 그 전략을 구현한 게 BAYC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BAYC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를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한 거니까 다 이제 그냥 자 이제 게임을 얘기를 하겠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임이 갤로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핸디캡이에요. 게임에 대해서 강의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 수업할 때는 항상 이제 게임 전문가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시키는데요. 게임은 이제 오래 전부터 그 게임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고 파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RPG 게임 이런 거에서 제일 비싼 그 아이템이 뭔지 아시나요? 저도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이제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집행검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집행검. 집행검이라고 하는데 집행검 얼마인지 아세요? 2조 원, 아니야 2억 원인데 2억 원. 제가 빌리언회를 하다 보니 잠깐만 저거가 2억 원이래 2억 원.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그거를 사면은 이기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비탈릭이 아이템을 샀는데 게임 회사들이 이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게 어렵게 된다 하고 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골프장 멤버십을 샀어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한 달에 2번씩은 딱딱 그 무조건 제일 좋은 시간에 이제 부킹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딱 일주일마다 부킹이 딱딱딱딱 열리면서 아웃스탠딩 부킹은 2번 할 수 있으니까 딱 이제 한 번 있으면은 이제 다음 한 번은 2주 후에 열리면은 잡을 수 있고 또 2주 후에 남아있을 때 또 잡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그 골프장 멤버십을 그때 3억을 샀는데 갑자기 5억 원짜리를 만들더니 3번을 한 번에 부킹할 수 있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시간을 부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3번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좋은 시간을 토요일 날 아침에 좋은 시간 맨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사실 사기당한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행검보다 더 사실 이건 아니지만 집행검보다 더 좋은 걸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집행검은 이기잖아요. 집행검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게 어디 있나요, 근데 이게? 이 집행보험이 어디 있나요? 게임 회사의 서버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나면 어떡하죠?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게임 회사 망하면 어떻게 돼요?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현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위메이드를 이제 거기에 게임을 도입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이템 다 이제 블록체인에 올리면 서버가 타건 회사가 망하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게임 하나에서만 쓰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드는 모든 게임에서 이거는 다 쓰게 해줄 거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원래부터 있었던 그렇지만은 게임 회사가 모든 걸 다 맘대로 하는 그런 게임 아이템이 아니고 내가 모든 걸 갖고 주도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게임 NFT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구구절절히 한 걸 제가 다 간단히 설명한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실제로 이제 그 NFT를 도입하고 나서 게임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유메이드 같은 경우도 또 실제로 그 사용자가 유입이 늘었고 게임하는 시간도 증가했고 그래서 매출이 늘었고,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단순히 투기적인 요인만으로 오른 거는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거의 효시가 이제 플레이 투 원,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모델을 처음 만든 게 이제 엑시 인피니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너무 많이 생긴 그런 겁니다. 그게 게임이고, 지금은 이제 좀 우울하게 많이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근데 게임의 핵심은 뭘까요? 궁극적으로 핵심은 재미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결국 끝까지 잡아두는 거는, 너 돈을 번다라고 했지만 일시적으로만 번 거지 게임에 재미가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 투 어를 하면서 또 여전히 게임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지는 못한 것이 이제 여전히 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게임하고 그 메타버스는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메이드가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용자 수가 늘은 거 보여주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30배 오른 것을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컴투스가 바로 따라서 했죠. 지금 이제 위메이드가 죽었지만 컴투스 코인이 이제 그 자리를 넘겨받으려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컴투스는 메타버스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모든 게임들이 이제 다 그 P2E나 NFT를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재미가 없으면 모든 건 다 꽝이다. 네, 부동산 잠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을 이제 그 메타버스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여기 있는 땅이나 건물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부동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장이 제일 좋을 때는 수십억 그 가상 부동산의 면적이 의미가 있나요? 가상 세계에서의 면적이 의미가 있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몇백 평 정도가 되는 규모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 예를 들면은 디센트럴 랜드, 그러면은 디센트럴 랜드에 있는 땅의 전체의 합계는 뭐 싱가포르 정도의 면적이다. 이렇게 이제 세팅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블락 하나가 뭐 평방미터로 얼마 이렇게 설정은 되어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은 참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그 땅을 가지고 몇십억에 이제 사고 파는 거를 어떻게, 아까는 이제 크립토 펑크 가지고 이제 뭐냐. 자, 그러면은 부동산은 크립토 펑크하고 부동산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땅 산 사람이 자기 자랑하려고 그 땅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부동산은 좀 더 이렇게 뭐 유대감을 갖거나 이렇게 다른 부동산하고 이것이 다른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알기가 좀 어렵죠. 부동산의 가치는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투기였나? 아까 제가 이제 크립토펑크나 BAYC는 설명을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과시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했는데, 부동산은 뭘까요? 부동산의 가치를 다 사기 아니면은 투기? 사기, 투기. 이제 1교시에 우리 윤석빈 교수님이 이제 아들이 뭐를 하는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 제페토나 로블록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대들은 그 어린 세대들이잖아요. 그럼 이 세대들이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는다, 준다? 는다. 당연히 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뭔가요?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오래 머물고, 돈을 쓰는 게 핵심이겠죠. 여기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건 부동산의 결정 원리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반대하지 못하겠죠. 메타버스는 다를까요? 자, 그러면은 미래의 세대는 여기에 오지 않고 다 메타버스에서 머물어.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돈과 시간을 쓰면 어떤 부동산이 가치가 있게 될까요? 메타버스에 있는 부동산이 가치가 생기겠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메타버스의 부동산이건 현실 세계의 부동산이건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사람이 많이 와서 많이 모이고 돈과 시간을 쓴다. 그러면 거기에서 광고를 하건 물건을 팔건 뭐를 하건 돈을 벌면 그 메타버스 부동산은 가치가 있겠죠. 그건 현실 세계의 부동산하고 똑같은데 점점 미래의 세대는 더 많은 시간을 메타버스에서 보내게 돼. 지금 뭐 오선피아 얘기했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시간을 덜 보내고는 있지만 미래에는 어떤 류의 메타버스가 인기를 많이 끌어가지고 이제 그런 세상이 벌어질 거라고는 우리 다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격 결정의 원리는 현실 세계의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근데? 자, 이제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디센트럴 랜드에 있는 땅을 그 30억, 30억 주고 이제 땅 300평 정도 되나? 이거를 사고서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패션 스트릿에 이런 걸 하고 광고를 하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광고에서 돈을 벌 수 있겠죠. 이 여수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렇게 많이 샀어요. 큰 회사들이 다 사기당한 거 아니고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 현실 세상에서의 이 부동산은 없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것이 없어지려면 이거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새로 이제 지어야 되는 건데, 가상의 세계에서는, 쉽게 망할 수 있고, 가상의 세계에서는 뭔가 재밌는 것이 옆에 더 생겨서 사람들이 다 글리 가버릴 수도 있고,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에서는 부동산의 원래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이 제한이 돼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현실 세상에서는 부동산은 공급이 딱 제한이 돼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가상 세계에서는 공급이 무한대로 있죠.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망할 수, 없어지는 것도 너무나 쉬워요. 현실 세계에서 없어지나요, 이게? 안 없어지죠.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가상 세계에서는 그렇진 않다. 그런 류의 추가적인 위험 요인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아트. 우리 킬리만자로 표범이라고 하는 조용필이 부른 노래를 보면은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 작품이 지금 비싼 거는 1,000억이 넘습니다. 고 작품이 1,000억이, 고는 물론 이제 자손도 없긴 하죠. 자, 있다고 치고요. 고 작품이 1,000억이 간 거랑 고랑, 아니면 고에 이제 자녀가 있다 그럴 때 상관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미술품 시장의 구조는 이제 작가로 열심히 그리는 거고요. 그러면 화廊 같은데 이제 팔아달라고 의뢰를 해요. 그러면은 팔아주죠. 근데 얼마에 팔리는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작가가 갑이 아니고 대개는 중간에 있는 중개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래서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에 팔리는지도 잘 몰라.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팔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1억 원 주고 나름대로 나는 잘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작품이 내가 유명해지 그러면서 10억이 되고 100억이 됐어. 나랑 상관이 없으면 좀 억울한 거 아닌가요? 억울한 거지.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이 어쨌든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작품을 만든 사람은 가격이 오르는 거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 불합리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NFT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비풀 이게 이제 그 800억에 팔렸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집가가 1,000억에 사고 2,000억에 샀어. 가격이 계속 오르면 비풀은 계속해서 X%. 우리 어제 기억나네. 설정 몇 프로? 0%부터 10%까지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설정을 해놓으면은 팔릴 때마다 그거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합리적이죠. 왜냐면 원천 그 제작자의 기여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을 모르는 것도 없어요. 블록체인의 특성상 거래되면은 가격이 항상 다 투명하게 나와요. 세금 매기기도 좋고, 이제 누가 돈을 떼어먹을 수도 없어. 그런 류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 그거를 가장 핵심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NFT인지, 아까 뭐 니프티 게이트웨이, 삼성전자랑 이제 손을 잡았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삼성전자에 이제 좋은 그 TV를 사면 거기서 이렇게 보다가 니프티 게이트웨이 작품 보다가 누르면은 여기로 가가지고 살 수도 있게 이제 되었고요. 어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제너러티브 아트입니다. 이제 만개 만드는 게 많은 거 보여준 거죠. 어제 이를테면 뭐 귀걸이가 뭐가 있고, 옷을 뭐가 있고, 뭐 헤어스타일 어떻게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4개만 있으면 10개씩만 해도 만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제 누르면 만개가 쭉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게 제너러티브. 그 다음에 이제 그 NFT가 팬덤하고 되게 잘 이제 궁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팬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가 시간이 됐군요. 아주 빨리. 팬덤을 만들어내는 분야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하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어떤 유명한 선수가 뭐를 한다 그러면 막 모여들고 사인 받고 뭐 그런 것들은 스포츠 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NFT를 팬들한테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하고 팬들하고의 유대감이 강해지고 팬들끼리도 자기네들이 이제 이거 누구 거 갖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훨씬 더 자기네들끼리도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제 한번 NFT를 이렇게 주면은 그 지갑 주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지갑 주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프로모션 할 때 막 싸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싸주고 여기 와, 뭐 해, 뭐 파티해, 뭐 이번에 뭐 팔아.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툴이 생기는 겁니다. NFT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또 주인공과 팬들의 관계는 늘 있었어요. 근데 여기 NFT가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관계가 강해졌다. 라고 이제 팬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스포츠가 이게 이제 NBA 탑샷이라고 하는 이제 거고. 그 다음에 NBA 탑샷보다 더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이게 소레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선수들 NFT를 사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경기를 해서 이제 실제로 그 선수들의 성과가 좋으면 이 경기의 성적이 올라가면서 NFT 가치가 올라가는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이제 5조 원짜리 회사가 순식간에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되면서 이제 우리 K-팝 하는 회사들이 갑자기 이제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겁니다. 이 NFT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합종 연행, 와마무. 음악도 똑같아요. 음악 같은 경우는 항상 저작권 문제 이제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자가 항상 아무리 뭐 잘 쓰더라도 나중에 히트했을 때 이 제작자한테까지 수익이 돌아오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NFT로 이제 짜면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서 이제 음악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NFT가 들어오고 있고, 파이낸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꿀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를 주고 돈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부동산 못 갚았어. 그러면 이제 경매 처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해서 얼마가 되면 내가 돈을 받고 안 받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 현실 세상에서. 근데 이 NFT가 담보로 제공이 돼서 돈을 꿔가지고, 이제 못 갚으면은 이건 스마트 컨트랙이 되어 있어가지고 즉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프로세스도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NFT와 파이낸스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자산과 연계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나이키, 이제 스타벅스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수업에 간간히 나왔었던 건데, 이제는 일반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NFT 했던 걸 넘어서 가지고 기존에 있는 아주 큰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이제 NFT로 활발하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 시장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은 기존에 있는 웹2의 큰 기업도 이쪽 시장 다 장악을 해버리면 우리한테는 영원히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됩니다.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런 회사들 다 코인 찍어낼 거고요. NFT 찍어낼 거고요. 그러면은 스타트업 누가 찍어내면 쳐다보겠습니까? 메타콩즈 아무도 안 하니까, 큰 회사들이 아무도 안 하니까 그 쳐다봤던 건데, 굉장히 큰 회사들이 훨씬 더 멋있게 막 찍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사지. 메타콩즈 결국은 지금 싸움 나고 난리 나고 이제 가치가 그걸 보장해 줄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이 아주 짧게 우리한테 시간이 기회가 남아있다. 삼성전자에서 저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저런 거 사지. 다 비슷한 이제 콩지콩지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SKT, KT, LGU 플러스, 카드사, 모든 카드사, 모든 광고회사들, 백화점, SK, CNC, 페이스북, 모든 명품 회사들,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첫 수업에서 우리 윤석빈 교수님이 항상 보관이 문제인데 오늘은 이건 생략하겠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업들은 이제 좀 더 마케팅적인 목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다시 강조를 하지만은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메타버스 세상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이다. 디지털 자산을 찾아서 거래하게 만들면 그 메타버스는 성공한다. 서비스를 보지 말고 서비스의 대상인 디지털 자산을 찾는 게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고요. 항상 트리플 크라운이면 주주. 이제 이메이드가 망한 건 뭐냐면은, 이제 NFT도 찍어냈고, 코인 찍어냈고, 주주가 있으면은 3자가 다 상생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장영국 대표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코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무시했죠. 그래서 시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항상 주주와 코인 보유자, 생태계의 전체 이익을 위하는 경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굉장히 빨리 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총정리는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 잘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없으면 이제 자 그럼 수업을 마치면서 이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